6월부터 대구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 연령이 조정되고 대신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가 추가 도입됩니다. 무임승차 연령은 70세로 조정되는데 전면 시행 외에 단계별 차등 지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양시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예천에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밤 발생했던 안동 자원순환시설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유일의 고구력의 벽화고분인 영주 수능 벽화고분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 도시철도 노인 무임 승차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바뀝니다. 즉각 시행할지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또 도시철도에만 적용하며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노인 무임 승차가 버스까지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말부터 대구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 연령이 조정되고 대신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가 추가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7일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지는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에 대해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지원이 즉각 시행되면 65세에서 69세까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전면 시행 외에 5년에 걸친 단계별 차등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6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연령대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70세 이상 통합 지원을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단계별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5억 원가량이 추가될 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정책 시행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중앙에다가 우리가 할 거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자구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한 대안이다. 대구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분석을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양시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예천에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7일 예천군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통합이냐 반대냐라는 주장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예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찬반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천군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예천군과 군의회에 공론화 없는 일방적 반대 논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냐 반대라는 주장은 앞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예천 국민의 선택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앞서 예천군과 군의회는 지난달 9일 행정구역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새해부터 공식적인 반대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방송에 출연해 안동시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뜬금없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제안입니다. 규모가 큰 안동시가
좀 작은 예천군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우리 예천 군민들 입장에서는 1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예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안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3일 발생했던 안동 자원순환시설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감식반은 화재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안동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지난 3일 밤 10시 20분쯤 발생해 3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자원회수시설동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주시 서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영천 만불사 앞 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2대와 진화 인력 12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선 끝에 40여 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소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온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확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무덤 벽화는 대부분 북한과 중국 지역에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남한에도 고구려계 벽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985년에 영주시 순흥면에서 발견됐는데 지금은 벽화가 흙 속에 묻혀 있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발굴 당시만 해도 벽화를 가장 잘 보존할 방법이 다시 벽화를 흙으로 덮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주시가 최근 문화재청의 벽화가 그려진 고분 정비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벽화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소백산맥 줄기인 영주시 순흥면의 비봉산 기슭. 삼국시대 신라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곳으로 당시에 만들어진 고분 700여 기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의 고분. 겉보기에는 큰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는 남한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계 벽화가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85년 문화재관리국과 대구대학교의 합동 발굴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영주 순흥 벽화 고분입니다. 순흥 벽화 고분은 남한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벽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고분 내부에 고분의 조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힙니다. 순흥 벽화는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만 발굴 당시 벽화를 완벽하게 보존할 만한 기술력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발굴팀은 고분 내부를 다시 흙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영주시가 벽화 고분 주변에 모형 고분을 만들고 벽화에 복원본을 그려 전시했지만 실물이 아닌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시는 순흥 벽화 고분의 가치를 다시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정비가 포함된 종합 정비 계획을 제출했고 지난달 20일에 승인받았습니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79억 원과 도비 17억 원 등 총 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벽화 고분의 학술 조사와 정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순흥 고분군에 대한 학술 조사가 목적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벽화 고분을 보존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순흥면 고분군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흙 속에 묻혀 있는 남한 유일의 고구려계 벽화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의 문경 이전을 추진하는 이전 건립 유치 추진위가 지난 6일 문경시청에서 출범했습니다. 문경시는 현재 관내에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없고 향후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확대될 경우 접근성이 좋은 문경이 최적지라며 센터의 문경 이전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간이 오면 그래도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큰 부응이 될 거고 또 더군다나 또 안전에 대한 큰 인식이 또 새롭게 변모해서 문경이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큰 안전 도시로 아마 거듭나는데 아마 태어날 것 같습니다. 군위에 있는 경북 소방장비관리센터는 소방 차량과 진화 장비 등을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7월부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이전지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중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대구 경북 주요 기업단체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졸 취업 활성화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경북 경영자 총협회와 대구 경북 첨단 벤처기업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다양한 성장 경로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 10개 팀을 모집합니다. 오늘 24일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명까지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참가팀들에게는 숙박비 최대 150만 원, 체험활동비 32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경주에 머물면서 경주를 경험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관광공사 등은 7일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신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개최도시 선정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롯데서울호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 추진위를 발대하고 각계 유력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